안녕하세요.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온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는데, 좀 구독수라든지 조회수, 그거를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참 100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 예, 오늘 참 좋은 날이 올까요? 그러나 저는 오늘도, 조회수가 0이라도 계속 영화 세상은 never, 결탄코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줄 영화는 아이 희만 쇼입니다. 아이 희만 쇼. 그러니까 좀 이 영화는 우리나라 관객 수가 참 대단해요. 1,400명 정도밖에 안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밑에 댓글 보면 개봉관 잡기가 힘든 영화였어요, 이 영화. 저 역시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영화를 이제 많이 보니까 이제 본 영화 중에 있는 건데, 사실 이 영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아할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영화를 소개해 주려고 하느냐?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죠. 600만, 그럼 뭐예요? 유태인들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아놀드 아이히만이라는 이 SS 친위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총괄이죠. 말살 정책을 내놔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태인에 대해서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은, 바이러스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나 쥐처럼 바이러스를 전하는 그런 유해동물과 같기 때문에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게 히틀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의 저서가 있어요. 나의 길이라는 그 저서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 두꺼운 책에 그 자기 자서전에 나와 있죠. 유태인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하자마자 이제 한 일이 뭡니까? 유태인들을 말살하고 싶은데 그 히틀러의 그 큰 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알고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고서격으로 쓰죠. 이제 유태인 말살 정책이라는. 그래서 그 말살 정책 계표를 써서 이 사람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유태인들이 가스실에 실리거나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도망가요. 걸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받잖아요. 전범인데.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서, 자기 이름과 모든 것을 그 신분을 속이고, 아르헨티나에 이제 몰래 숨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왜냐면 유태인을 600만이나 죽이게 한, 어떻게 보면, 원흉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 의해서 그 600만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부들이 어떻게든 어디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서 이 아이만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잡혀요. 잡혀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끌려가게 돼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신문을 해서, 그 아이히만이라는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걸 밝혀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재판에 이제 넘기게 되죠. 재판을 하는 과정을 원래는 정말 그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600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가서 잠적해 있다가 몇 년 만에 이제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그 TV 제작자, 그 다음에 TV 다큐멘터리나 이런 다큐멘터리 하는 감독,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이것을 생생하게 중계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합니다. 그 영화는 이제 그래서, 아이히만 쇼예요. 그 600만을 죽인 그 아이히만이라는 어떻게 보면 악마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포커스를 잡고, 어떤 그 재판 과정을, 방송으로서 연출을 함으로써, 어떠한 연출을 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남기려는 제작자와 또 그 아이만이라는 인간의 그 인간을 어떤 거기에만 포커스를 잡는 거죠. 어떤 재판 과정보다는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이 어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이제 막 해요. 그 TV 감독 계속 뭐 재판 과정을 뭐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아이만만 계속 포커스를 맞춥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제작자가 왜 그러냐, 왜 걔만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 재판의 그런 과정도 찍어야 되니까 이제 트러블도 생기고 이제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렇게 어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거의 실사,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계를 방영을 했던 실사 다큐멘터리를 막 섞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실화하고 좀 생생한 그 당시에 그 우리의 역사 속으로 이제 우리를 그 재판의 현장 속으로 가는 느낌은 주죠. 그리고 그 위에 비하인드 스토리, 그 제작 과정에서 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되고, 전 대통령이죠, 자유인이죠. 그 최순실이나 이런 이제 어떤 국정 논란 사건들이 저희 나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됐어요? 청와대를 떠날 때, 탄핵돼서 청와대를 떠날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막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600만을 주고 이렇게 잔혹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을 옹호하는, 그 나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방송을 제작하려는 제작자한테 온갖 막 협박과, 누구는 막 그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수리탄을 막 투척하려고 하기 직전에 막 잡히거나, 그러니까 어떤 협박과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 쇼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 얘기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냈어. 근데 거짓말하는 거야.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만도 600만을 죽이고 그랬고, 그 증인들이 수백 명이 살아남은, 그러니까 간신히 살아남은 거죠. 그 증인들에 의해서 생생하게 그 당시에 얼마나 잔혹했고, 사람들을 죽여요. 죽여놓고서는 길바닥에다 그 시체를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깔아놓습니다. 왜 깔아놨냐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빙판에 길 미끄러우면 연탄 깔잖아요. 연탄을 깔듯이 그 유태인들 시체를 그냥 길에다 까는 거예요. 길 미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유태인이라는 개념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그냥 어떤 짐짝, 어떤 물건보다도 더 하찮게 여긴 거죠. 여기서 생명의 존엄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에 대해서 그 잔혹했던 그 현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틀어줘요. 그 생생한.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울 땐요, 그냥 독일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국가 간의 전쟁으로서 시작이 됐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지 그 SS 애들, 그 독일 애들이 나치가 했던 그 유태인들이 했던 그 학살이나 이런 것이 공개가 되고, 그 수용소가 발견되고 그 안에 있는 막 그 잔혹한 그 현장들이 목격이 되자, 이제 이것은 곧
악과 싸우는 전쟁이 되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미군들이 그 수용소를 점령해서 그 수용소 내 이제 그 촬영을 하는 게 너무 잔인해서 그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혹하고 잔인해서. 근데 이제 그 필름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종종 저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뭐 그런 그 유태인 학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너무 잔혹해요. 너무 잔인하고. 근데 이제 그 다큐를, 생생한 다큐를 여과 없이 그 재판장에서 틀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봄으로써 자기가 저지른 만행, 그래서 아이히만이 그 다큐를 보고, 좀 뭔가 참회를 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길 이제 바란 건데,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예. 자기는 연관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자긴 그런 걸 지시 내린 적도 없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다 있는데도 오리발을 내미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돌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다른 장교들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아주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냥 얼마나 유태인들을 굶겼는지, 그러니까 죽기 아사 직전에 이제 발견된 거죠. 그냥 뼈에 살만 붙어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인체에 있는 뼈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에 바짝 말랐죠. 마른 상태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시체들, 그거 시체를 그냥 묻어야 되니까 불도저로 밉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혹한 현장을 다큐멘터리를 영화상에서 조금 보여주죠. 이제 맛배기로. 그것만 봐도 끔찍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탓을 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00만이나 죽었겠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사의 가장 끔찍했던 학살의 현장입니다. 이거는 굳이 유태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 이러한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떠한 민족이나 어떤 다른 어떤 지역이나 이런 감정이 골이 깊어서 쟤네들은 안 돼. 쟤네들은 우리보다 미치야. 그래서 쟤네들은 그냥 쓸모없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고 쟤네는 그냥 죽여버려. 말살시켜야 돼. 씨를 말려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생각을 갖는다면 또다시 이런 일들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독일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단체로 전쟁 박물관이라든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렇게 박물관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거길 어릴 때부터 독일 애들은 무조건 가서 견학을 합니다.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얘기를 해줘요. 우린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이건 잘못한 거다. 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그럼 그걸 다 관람하고 나온 아이들이 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죠. 일본은 숨겨요.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다신 그런 일들이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그러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숨기려고 하고 오히려 그냥 당한 사람들을 더 모욕을 하고 그럼 제대로 된 역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시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실수나 그런 범죄를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덮고 그게 뭐 어때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잘한 부분만 막 왜곡시키고 이렇게 되면 다시 그런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순실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엄연히 다 드러났잖아. 그런데도 오리발이야. 잘못은 인정 안 해. 오히려 더 큰 소리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또 되풀이가 돼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잘못이 드러나도 이게 뭐 어때? 내가 좋으면 되지. 내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다시 이 사람들이 또 잘못된 대통령을 또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잘못된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또 이 사람들은 또 인정을 안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되풀이가 되는 거. 언제까지 그 되풀이가 끝나야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천상을 잘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립 운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못 살고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밑에서 붙어서 친일이라든지 친미식으로 해서 그 강대국에 빌어붙어 가지고 나라의 어떤 자기 실속만 챙긴 사람들은 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러냐? 과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준 교훈이 나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참 우리가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아이만 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유태인이 학살당한 얘기가 벌써 한 뭐 몇십 년이 흘렀지만은 다시 그 전범을 잡아서 재판정에 세워서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몰라? 네가 잘못한 걸 몰라? 그래서 일깨워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한 제작자와 그 감독, 연출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쿠바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그 당시 이제 소련에서 쏜 그 유인 사람을 실은 우주선이 이제 우주로 막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여론이 세계의 이제 관심이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유태인 학살에 대한 전범을 잡아서 재판에 하는 과정은 별 관심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가 물론 희망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관심도가 높는 건 좋지만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과거 역시 우리가 다시 봐야 되고 또 그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이만 쇼 같은 경우는 어쩌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그건 사악함이 있어요. 뭐 간디나 나이팅케일이라든지 슈바이처 박사지. 그러니까 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600만이라는 사람을 600만이라는 유태인을 이렇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일 수 있을까? 이거 역시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역시 반성하지 않아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그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쓰러지기까지 하고 뭐 충격을 받고 당사자는 표정 변화가 하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만 쇼가 물론 어떤 극적인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 당시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재판 과정을 봤고 그 재판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었다는 게 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아이만 쇼 봐요.